이혼하겠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세 자녀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남편 정수는 리모컨을 든 채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큰딸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명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을 생각했어. 30년. 엄마,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남은 인생이라도. 정수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 바로 그 나이 때문이야. 명희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는 자유롭고 싶어.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명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부서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풀려나는 소리였습니다. 30년간 꽁꽁 묶여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자유를 찾는 소리. 1989년 봄, 명희는 30살에 정수와 결혼했습니다. 당시로선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노처녀 소리를 했지만 명희는 신중했습니다. 결혼은 평생의 일이니까요. 정수는 성실해 보였습니다. 중견 기업의 대리였고 말수는 적었지만 책임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프로포즈하던 날 정수가 말했습니다. 명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 첫 해는 행복했습니다. 둘이 함께 장을 보고 주말이면 가까운 산에 올랐습니다. 정수는 명희의 손을 잡고 걸었고 명희는 그 손의 온기를 믿었습니다. 이듬해 처사의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명희는 교사였지만 육아를 위해 휴직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봐줘서 고마워요. 정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잖아요. 명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정수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한 것은 회식이 잦아서 말이야. 술 냄새가 많이 나요. 어쩔 수 없잖아. 직장 생활이 원래 그런 거야. 명희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저렇게 일하는 거겠지. 둘째 민준이가 태어나고 3년 후 막내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학원 픽업을 다녔습니다. 정수의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습니다. 밤 11시, 12시는 기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수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하지만 정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1994년 가을, 명희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탁소에 맡길 정수의 양복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를 보니 3일 전이었습니다.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그날, 명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오해일 거야.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마시다가. 하지만 명희는 알았습니다. 회식이라면 술집 영수증이 나와야지 왜 호텔 영수증이 나오는 걸까요? 그날 밤 명희는 정수를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넘어 정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희가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설명해 보세요. 왜 호텔 영수증이 나와요? 거래처 직원이 술 많이 마셔서 방을 잡아줬어. 거짓말 마세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바보로 아세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죠?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정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 알아? 그런데 집에 와서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외도하신 거 아니에요? 침묵.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명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수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민준이는 6살, 지은이는 3살이었습니다. 내가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그 시절 이혼은 여자에게 가혹한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셋이나 있는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참자.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수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어요. 그래, 우리 딸 잘 그려야지. 정수가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명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겐 좋은 아빠인데 그렇게 명희는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그 후 30년 명희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외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늦은 귀가, 주말 출근, 갑작스러운 출장, 옷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 차 안에 떨어진 머리카락, 신용카드 명세서의 의심스러운 내역들. 회사 일이 많아서 정수는 똑같은 변명을 반복했습니다. 명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거짓말만 돌아올 뿐이었으니까요. 대신 명희는 아이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엄마, 저 수학학원 더 다니고 싶어요. 그래, 다녀라. 엄마,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싶은데.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명희는 아이들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저녁엔 학원 픽업 차량 기사로 일했습니다. 정수의 월급만으로는 새 아이의 학원비를 대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왜 일을 해? 내가 벌어오잖아. 애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건 알아서 해. 정수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지쳐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딸. 응,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명희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2003년 명희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정수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오빠, 오늘 못 봐서 아쉬웠어요. 내일은 꼭 시간 내줘요. 명희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4년째였습니다. 14년 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명희는 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응, 지금 나간다. 명희는 웃는 얼굴을 만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2008년 큰딸 수진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정말? 우리 딸 최고다. 명희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은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달랐습니다. 장학금? 그래도 등록금 반은 내야 하잖아. 생활비는? 제가 알바할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더 일할게. 엄마는 너무 일 많이 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명희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수진이 등록금 좀 보태줄 수 있어요? 나도 돈이 빠듯해. 당신 월급이 400만 원이 넘잖아요. 생활비 주잖아. 정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간섭해? 명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의 지갑엔 항상 현금이 넉넉했습니다. 골프도 치러 다니고 주말이면 등산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쓰는 돈은 최소한이었습니다. 내 돈은 어디에 쓰는 거지? 명희는 알았습니다. 그 여자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2015년 둘째 민준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막내 지은이도 고3이 되었습니다. 명희는 53세였습니다. 어느 날 명희는 정수의 차에서 호텔 주차권을 발견했습니다. 21년 전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아,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명희는 주차권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낡아 있었습니다. 53세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2019년 막내 지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명희는 57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정수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회식 줄이려고. 명희는 설거지를 멈추고 남편을 봤습니다. 왜요? 나이도 있고 건강도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정수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명희는 알았습니다. 끝났구나. 그 관계가. 이유는 몰라도 정수의 오랜 외도가 종료된 것 같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안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희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감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지? 25년입니다. 25년 동안 계속된 외도, 그리고 5년. 정수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주말엔 집에 있었습니다. 당신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정수가 물었습니다. 아무거나요. 요즘 당신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아니에요. 명희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걱정이라니. 25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아팠는지 정수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큰딸 수진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명희는 딸의 드레스를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행복해야 해. 엄마도 행복하시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응, 엄마도 행복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명희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명희는 화장실에서 혼자 거울을 봤습니다. 60세의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자세, 생기 없는 눈. 나는 누구지? 명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수의 아내, 새 아이의 엄마. 그렇다면 명희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늙었네. 애들 다 장성했으니 이제 우리 둘이 편하게 살아야지.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편하게 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배신당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모든 걸 참아온 여자에게 이제 와서 편하게 살자고. 2024년 봄,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났구나. 엄마, 아빠, 오래오래 함께 사세요. 제가 본받을게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명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본받는다고? 이 관계를? 이 결혼을? 그날 밤 명희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거지?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희는? 명희의 삶은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2024년 여름, 명희는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 명희야, 오랜만이다. 다들 변한 게 없네. 하지만 명희는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달라 보였습니다. 밝았습니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이혼했어. 친구 은주가 말했습니다. 이혼? 왜? 남편이 나를 존중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끝냈지 뭐. 지금은 어때? 너무 좋아. 혼자 사는데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은주는 웃었습니다. 명희는 그 웃음이 부러웠습니다. 명희야, 너는 어때? 행복해? 응, 뭐. 명희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명희야. 은주가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명희야, 우리 나이가 이제 60이야. 인생 이막 시작해야 할 나이라고. 은주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참고 사는 거 이제 그만해. 우리 남은 인생도 소중해. 그 말이 명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은 인생도 소중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몇 년이나 남았을까? 통계적으로 여성의 평균 수명은 87세입니다. 명희는 62세, 25년 정도 남았습니다. 25년, 그 숫자가 명희를 깨웠습니다. 25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나는 이 25년을 어떻게 살고 싶지? 명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날 밤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이 나이에?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은 인생도 소중해. 명희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30년간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집은 공동 명의고 남편 명의로 된 예금도 있어요. 저도 제 통장이 있고요. 이혼 사유는요? 성격 차이요. 명희는 외도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 증거들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거 없는 이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는 또한 경제적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명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2024년 가을, 명희는 63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작은 생일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 불 끄세요. 명희는 초를 불었습니다. 소원을 빌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년엔 자유로워지자. 2025년 봄, 명희는 65세가 되었습니다. 그날 명희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들 주말에 모여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은 모였습니다. 큰딸 수진, 둘째 민준, 막내 지은, 그리고 남편 정수. 명희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30년을 생각했어. 30년이요? 너희 아버지는 30년 동안 외도를 했어. 나는 그걸 알면서도 너희들 때문에 참았어. 뭐라고요? 아이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사실이야. 명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정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 앞에서. 왜요? 사실인데. 명희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1994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 내가 다 알아요.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늦은 귀가, 모든 걸 알았어요. 그건 부인하지 마세요. 나는 30년 동안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응, 그럼 왜 진작에 말 안 했어요? 너희들 때문이야.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들이 상처받을까봐, 너희들 인생이 망가질까봐. 그래서 참았어. 엄마, 근데 이제 깨달았어. 내가 참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고. 명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점점 죽어갔어. 나라는 사람이 사라져갔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하지만 이제 아빠도 달라지셨잖아요. 요즘엔 일찍 들어오시고 5년이야. 겨우 5년. 명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30년 동안 날 배신하고 5년 동안 착하게 굴었다고 내가 용서해야 해? 엄마, 그래도 민준아, 명희는 아들을 봤습니다. 만약 내 아내가 너를 30년 동안 배신했다면 너는 용서할 수 있겠니?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막내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혼까지는 왜 우리가 부끄러워요. 부끄럽다고? 명희는 딸을 봤습니다. 지은아, 뭐가 부끄러운데?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명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30년 동안 참고 산 건 너희들이 행복하라고였어. 그런데 지금 너는 내 체면 때문에 엄마 보고 계속 참으라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명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인생은 중요하지 않아? 엄마는 그냥 너희 엄마로만 살아야 해?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도 엄마 마음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네. 엄마가 힘드셨던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까지 참으신 거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안 돼요? 명희는 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아빠도 이제 나이 드셨고 외도도 안 하시잖아요. 이제부터 둘이 좋게 사시면. 수진아, 명희는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지금 65이야. 내가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니? 엄마, 그런 말씀. 나한텐 시간이 없어.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을 참았어.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하지만 엄마, 수진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나도 할 말이 있어. 내가 잘못했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이제 와서 이혼하자는 건 왜 안 돼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리고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재산? 명희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이 집도 4명의 반이 들어가 있고 내 예금도 있어. 그럼 반반 나누면 돼요. 당신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명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더 이상 못 살아요. 그날 이후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명희를 설득하러 왔습니다. 먼저 큰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엄마, 이혼하시면 혼자 사는 거예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아. 명희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외로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나는 항상 혼자였어. 엄마, 수진아, 너는 행복하니? 네, 내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니? 네, 행복해요. 그럼 됐어.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이혼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명희는 딸을 봤습니다. 수진아, 나는 3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어.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나한텐 사랑한다고 거짓말했어. 나는 그 거짓말을 알면서도 너희들 때문에 모른 척했어. 근데 이제 깨달았어. 그게 너희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걸.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본 건
사랑 없는 부부였어. 겉으로만 멀쩡한 척하는 가짜 가족이었어. 명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너희들이 진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을까?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진짜로 살고 싶어? 거짓없이. 며칠 후 둘째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아빠가 요즘 술을 많이 드세요.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면서 엄마를 설득해 달라고. 민준아, 명희는 아들을 봤습니다. 내 아버지는 30년 동안 나를 배신했어. 30년 동안. 알아요. 그런데 왜 나보고 참으라는 거니? 엄마, 저도 아빠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근데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용서하고 함께 살 수는 없나요? 명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민준아,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용서해야 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어. 엄마,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는 계속 참아야 해? 내 인생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기적이었네요. 아니야. 명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기적인 게 아니야.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겠지. 민준아, 엄마는 65이야.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명희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거니?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막내 지은이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시려고요? 응. 엄마, 제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제 결혼식에 엄마 아빠가 따로 오시면 저 너무 부끄러워요. 명희는 딸을 봤습니다. 지은아, 내 결혼식이 중요하니 엄마 인생이 중요하니? 그게 둘 다 중요하죠. 그럼 내가 선택해봐.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남은 인생 20년을 불행하게 살고 너는 결혼식 하루 편하게 치를래? 아니면 엄마가 행복하게 살고 너는 결혼식 하루 조금 불편할래? 엄마, 선택해봐.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너무해요. 왜 저한테 이런 선택을 시켜요? 미안해. 명희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이기적인 거 알아. 근데 엄마도 살고 싶어? 지은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수는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혼 안 해. 왜요? 내가 왜 이혼을 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도요? 그건 옛날 일이야. 나는 이제 안 그래.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5년 동안 착하게 살았어. 그런데 지금 와서 이혼하자고? 5년이 뭐가 대단해요? 명희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배신하고 5년 착하게 산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변명만 하네요. 명희는 지쳤습니다. 당신, 나한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 있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죠. 한 번도 없어요. 명희는 웃었습니다. 당신은 미안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으니까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나는 뭐예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아내예요? 가정부예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가구예요?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명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감정이 있고 아프고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은 그걸 신경 쓴 적이 없어요. 나는 이제 못 참아요. 이혼해 주세요. 안 돼.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혼 안 해. 절대로. 정수는 아이들을 통해 명희를 압박했습니다. 애들아, 너희 엄마 좀 말려봐. 아빠,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이제 나이 들었어. 혼자 어떻게 살아? 정수는 자신을 피해자처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조금만 양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양보해? 명희는 지쳤습니다. 나는 이미 30년을 양보했어. 엄마, 수진아,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 아빠 편 들 거면. 명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희는 외로웠습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그 누구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꼭 이혼이에요? 지금 와서 왜 그래요? 좀만 더 참으면 안 돼요? 모두가 명희에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나왔습니다. 정수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명희는 집을 나왔습니다. 당신 돌아와. 싫어요. 당신이 집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상관없어요. 명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명희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무도 명희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빨래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이게 나만의 공간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이혼을 한대요. 남편이 뭘 잘못했길래. 요즘 노인네들도 참 이기적해요. 명희는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견뎠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정수는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희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정수는 자신을 피해자처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명희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한다고? 30년 동안 외도하면서 원고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외도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명희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혼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와 피고의 지속적인 외도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판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이길 수 없을 수도 있구나. 증거가 없는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끝까지 거부하면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명희는 홀로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연락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아빠는 많이 힘들어하세요.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명희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1년 후 법원에서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쌍방이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을 공정하게 한다면 당연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명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던 날 명희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재산은 반반 나눴습니다. 집을 팔아서 명희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남은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명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67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명희는 달라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웠습니다. 그림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황혼 이혼했어요. 저도요. 저는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여자들은 웃었습니다. 명희도 웃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어느 봄날 막내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은아, 왜 왔니? 엄마, 미안해요.
지은은 엄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마음 생각 안 하고 저만 생각했어요. 괜찮아. 명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 이제 행복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응, 행복해. 명희는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명희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은이 돌아가고 명희는 혼자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명희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참았지. 하지만 이제는 자유야.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7세, 늦은 나이지만 명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희생하는 엄마도 아닌 그저 명희로 사는 삶. 명희는 그 삶이 좋았습니다. 며칠 후 옛 친구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희야,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갈 건데 같이 갈래? 제주도? 응.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는 거야. 재밌을 것 같아.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갈게. 전화를 끊고 명희는 달력을 봤습니다. 여행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거야. 명희는 웃었습니다. 명희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명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유럽 여행, 자원봉사, 그림 전시회 참가. 명희는 살아 있었습니다. 진짜로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희 씨,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명희는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그래요. 나 많이 후회해. 정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미안해. 진심으로.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희는 정수를 봤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과 받아들일게요. 명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났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이 좋아요. 당신도 잘 사세요. 명희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희는 하늘을 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잘했어. 명희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 나는 나를 찾았어. 명희는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앉아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명희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진짜로 평화로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명희는 65세의 자유를 선택했다. 세상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명희는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진짜로 살고 있었으니까.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꼭 다시 만나요.